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온타리오주 약사 데이빗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캐나다 약사의 익스펜디드 스코프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온타리오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 권한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사가 독립적으로 스케줄 1 드럭을 새로 처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원래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처방의약품에 대한 예외 사항이고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스모킹 시세이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이반, 부프로피온과 챔픽스, 바르니클린을 약사가 단독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트에 보면 인원 이멀전시 쪽에서 신규 처방이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함께 달린 주석을 보면 이게 Public Health Emergency일 때 Ministerial Order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어서 이 항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 For Minor Ailments and Condition인데요. 이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지정한 몇 가지 경질환에 대해서 약사의 진료를 통한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사전 교육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약사협회에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한 차례 수강을 완료했는데 몇 번은 더 보고 익숙해지도록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피부과 쪽 질환으로는 피부염, 벌레 물림, 두드러기, 그리고 이비인후과 쪽으로는 알러지성 비염과 결막염, 소화기계 질환으로는 입술 포진, 구내염,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치질, 감염성 질환으로는 농가진, 라임 디지즈, 요로 감염, 그리고 통증과 관련해서는 생리불순, 그리고 근육이나 관절의 염좌, 이 정도 범위의 질환에 대해서 가벼운 증상이 있을 경우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필요시 약사의 처방을 통해서 치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약사가 커버할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해야 될 다른 의학적 요인이 없는 단순한 급성 요로 감염이 발생한 환자분에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매크로비드, 나이트로피란토인 100mg twice daily for 5 days를 처방을 하고 이어서 조제 투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반드시 그 모든 기록을 환자의 패밀리 닥터나 1차 진료를 주로 보는 환자의 의사에게 전송을 해야 하고요. 이게 다른 여러 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오던 제도지만 온타리오주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합니다. 네, 다음은 기존 처방의 변경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인데요. 신규 처방과 마찬가지로 온타리오주는 비교적 다른 주에 비해서 권한이 좀 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라는 계열의 혈압약이 불순물 문제로 인해서 한두 성분이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퇴출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주의 경우는 이 테라퓨틱 서브스티튜션이라는 약사의 권한이 있어서 같은 계열의 다른 성분의 혈압약을 레퍼런스에 따라서 대체를 할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로잘탄에 문제가 있었을 때 대신에 칸델살탄을 이퀴벌런트 도주로 대체하는 경우죠. 하지만 온타리오주 약사는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퇴출된 약의 성분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환자나 약사가 의사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서 새로 대체약의 처방전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현재 온타리오주 약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첫째로 change drug dosage, formulation, regimen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번에 전문 서비스로 소개를 해드린 Pharmaceutical Opinion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고 통보하는 방식까지는 아니고 레퍼런스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상호 협의하에서 변경을 이루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Renew, Extend Prescription for Continuity of Care인데요. 이 역할이 약사가 환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의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방전 리필 요청을 할 경우에 그 답변에 걸리는 시간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패밀리 닥터는 약국의 팩스 요청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가 반드시 병원에 연락을 해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팩스 요청이라는 것이 환자분들 중에서 몇몇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활용을 해서 의사를 장기간 보지도 않고 계속 팩스로 리필만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팩스 요청을 의사가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팩스 요청을 할 때마다 환자가 병원에 실비를 내야 되는 곳도 있어요. 또 워낙에 병원이 바빠서 며칠씩 답변에 딜레이가 있는 곳도 많고요.
또 요즘 같은 여름철 휴가 기간에는 몇 주씩 자리를 비우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겠죠. 이렇듯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 환자가 늘 먹던 약이 떨어졌는데 제때 처방전을 받지 못해서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약사의 판단으로 일정 기간 동안 처방을 연장을 해서 조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차저차한 사유로 이러저러한 약을 며칠간 리뉴했다라는 기록을 병의원에 통보를 하고요. 현재 온타리오주 규정은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리뉴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길게 연장을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달 내외로 말하자면 다음번 예약까지 문제가 없을 정도, 한 그 정도로만 리뉴얼을 해줍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각각 약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것이고 일정 수준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니만큼 적정한 수준의 수가 보상 혹은 환자로부터 실비를 받는 게 당연할 텐데요. 관련해서 약사협회에서는 서비스별로 권장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약국별로 상황에 따라서 참고를 해서 결정하는데요. 비슷한 종류의 서비스가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수가를 받는지를 고려를 해서 비슷하게 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환자 유인책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출혈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매드책 같은 지금 시행 중인 전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정부 보험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건당 서비스 비용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야 된다라는 약사들 사이의 의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정부의 의료 지출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부터 일부 경제란에 대해서 약사 처방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된 수가 보상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처방의약품과 관련해서 온타리오주 약사가 가지는 익스펜디드 스코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플루사시를 비롯한 인젝션 프로그램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